안녕하세요. 힐링북 리더 마디송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윤경혜 작가님의 가정면역 혁명입니다. 프롤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건 약이 아닌 음식이다. 현명한 자는 건강을 인간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아플 땐 병으로부터 혜택을 얻어낼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며 배워야 한다. 히포크라테스. 7번의 습관성 유산, 몸과 마음이 지치다. 결혼을 하고 7번의 습관성 유산을 경험했다. 태아의 심장이 멈추는 반복되는 유산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뱃속에서 7번이나 태아를 떠나보내며 스스로 살인자가 되어갔다. 분명히 친정엄마는 나를 건강하게 낳아주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 그저 나와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었을 뿐인데 남들 다 낳는 아이를 나는 왜 낳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만 있을 뿐 어디가 잘못된 건지 찾을 수 없었다. 난임 검사를 한 결과 내 병명은 자가면역 질환이었다. 자가면역 질환이 왜 생겼는지 원인도 생각지 못한 채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면역글로불린 주사로 상태를 조절하며 태아를 키웠다. 그리고 드디어 나에게도 예쁜 딸이 생겼다. 평범한 주부가 먹거리 컨설턴트가 되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도 여자이다. 그러다 보니 나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을까란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 없이 아이를 건강히 키우기 위해 책을 보기 시작했고 어느새 3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 처음엔 아이를 똑똑한 영재로 키우기 위한 욕심에 육아서를 잡았다. 푸른 아빠 최희수 작가님의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한맘 김선미 작가님의 불량육아, 박혜란 작가님의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 등 수많은 육아서에서는 교육과 사랑, 배려뿐 아니라 올바른 먹거리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모두 건강한 아이가 똑똑하다. 자연이 주는 식재료로 만든 집밥만이 건강한 신체와 두뇌를 만든다고 했다. 건강 관련 추천 도서를 사보고 추천책에 이은 연관 도서들로 거미줄처럼 사고를 확장시키면서 다큐멘터리도 찾아보기 시작했다. 조엘 펄먼의 아이를 변화시키는 두뇌 음식을 읽고 아이에게 고급진 포장지에 비싼 쌀과자 대신 생당근, 생고구마를 잘라서 주고 파프리카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게 했다. 안병수의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에서 식품회사는 소비자를 위해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재걸 박사의 해독 주스를 통해서는 생야채와 익힌 채소, 익혀서 간 채소의 흡수율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해독 주스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읽는 것에서 끝난다면 책을 읽었다고 할 수 없다는 나만의 독서 철학이 있다. 책을 한 권 읽으면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해 보았다. 가족들에게 견과류를 먹여보고 채소를 삶고 갈아 만든 해독 주스를 몇 년째 먹어오고 있고 합성치약 대신 죽염도 써보고 계면활성제가 든 샴푸를 안 쓰고 물로만 머리를 감는 노프도 1년은 해봤다. 일회용 생리대를 안 쓰고 면 생리대로 바꾸는 등 독서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행해보는 것이 나에게 꼭 맞는 놀이였다. 독서의 세계가 계속 확장되면서 내가 알았던 습관성 유산, 자가면역 질환, 극심했던 생리통이 먹거리에서부터 잘못된 결과였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렇게 환경을 바꿔가며 해독 주스를 만들어 먹었어도 나의 질환은 쉽게 좋아지지 않았다. 먹거리 컨설턴트로서의 공부를 하면서 기존에 챙겨 먹었던 채소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과 생체 유용률과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평범한 주부 입장에서 책만으로는 부족했던 음식에 대한 이유와 조리법, 올바른 시기를 먹거리 컨설턴트 공부를 하면서 채워갔다. 가정 먹거리 연구소 1인 기업이 되다. 먹거리 컨설턴트가 되고부터 질환을 가진 수많은 의료인과 상담을 해왔다.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해야 할 40대에 찾아온 유방암, 비만에서 오는 고지혈증과 고혈압, 당뇨, 한창 일할 40대 가장의 대장암, 아토피로 잠 못 자는 아이들, 원인 불명 난임으로 고통받는 의료인들의 모든 질환은 잘못된 식습관에 있었다. 생활습관병으로 힘든 수많은 의료인들의 상태가 먹는 것만 바꿨을 뿐인데 치유가 돼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질환이 오기 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정 먹거리 연구소를 만들고 블로그, 유튜브, 네이버 카페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알리기 시작했다. 현재 나는 가정 먹거리 연구소를 통해 가정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하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정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먹거리 컨설턴트로 매일 건강한 집밥을 먹는 습관을 컨설팅하고 있다. 건강한 음식 습관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는 것이다. 건강의 첫걸음인 독소를 비우는 해독부터 식이와 음식의 영양, 면역력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며 가정의 중심인 엄마들이 건강한 집밥을 꾸준히 실천하며 함께할 수 있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엄마들이 건강한 집밥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했구나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았다. 올바른 식사를 통해 면역력 집밥이 될 수 있게 매집사, 매일 집밥은 사랑입니다를 안내하고 있으며 가정 먹거리 연구소를 통해 지혜로운 소비자를 양성하고 있다. 건강한 식단의 선택, 냉장고의 가짜 음식을 다 버리다. 나는 건강과 관련된 박사나 의사, 영양사가 아니다. 전공 또한 연관성이 전혀 없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다. 다만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을 보며 공부하기 시작했고 공부한 것을 토대로 먹거리 바디버든을 알아보고 실천했다. 2017년 SBS 스페셜에서 바디버든을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다. 바디버든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바르고 씻는 행위를 통해 체내에 조금씩 쌓인 총 독소를 말한다. 여성 호르몬인 척 달라붙어 염증을 만드는 컵라면에 쓰이는 스티로폼 용기, 플라스틱 용기, 화장품, 영수증 종이, 세제나 샴푸 등이 입이나 피부 등 여러 경로로 들어와 쌓이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신진대사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생식기능 저하나 기형, 난임, 아토피, 면역력 저하, 성장장애, 암 등을 유발하고 있다. 게다가 독성은 유전이 되었다. 엄마의 독성이 아이에게 유전된다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지. 깨끗해야 할 아이가 태어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발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어 나왔다. 심지어 태아 때 약으로 키우고 모유도 못 먹은 아이인데 크면서 질병으로 아플까봐 겁이 났다. 습관성 유산을 만든 자가 면역 질환이 사소한 식습관 행위 하나하나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고 바꿔나갔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처음부터 주방에서 음식을 해왔던 사람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각종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가공식품, 고기와 술을 즐겨 먹었다. 이런 음식들로 인해 각종 질환이 나타났음에도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누구나 지방간, 역류성 위염, 생리불순, 자궁염증, 항상 찌뿌둥한 아침 등 그런 것 하나 정도는 앓고 있지 않은가?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처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지나쳤다. 나에게 왔던 신호는 자가 면역 질환에서 온 난임, 너무 심한 생리통이었다.
나는 나날이 환자가 되어갔다. 독성의 환경을 바꿔주는 바디버든 줄이기를 실천하면서 질환이 호전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리 쉽게 바뀌지 않았다. 건강과 관련된 책을 100여 권 읽으며 건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편의점에서 파는 식품과 TV 광고를 통해 나오는 가공식품이 가짜 음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냉장고에 있는 가공식품인 예쁜 쓰레기를 모조리 버리며 이전의 식습관을 하나씩 바꾸어 나갔다. 고기와 가공식품이 차려진 밥상이 아닌 채소를 삶고 갈아서 만든 스무디와 수프를 먹었고 건강한 유기농 채소와 열을 최소화한 저온 조리법으로 식탁에 바뀌면서 1년 만에 자궁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나이살이라고 여겨 빠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뱃살도 고강도 운동 하나 없이 20대의 몸무게와 몸매로 돌아갔다. 올바른 집밥을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약으로도 좋아지지 않았던 고질적인 생리통이 치유되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광고하고 있는 세상 대부분의 음식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하게 먹고 살아간다면 나처럼 습관성 유산을 경험하거나 고질적인 질환으로 고생할 것이다. 올바른 식사가 면역력을 만든다. 방탄 커피가 인기였던 저탄고지 식단, 케톤 식단의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모두 자신의 식단이 최선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치우친 영양식단으로 내 몸의 면역력을 지킬 수가 없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것은 모두 단백질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단백질을 쓰임새 있게 운반하고 흡수를 높여주는 것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역할이다. 따라서 우리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탄수화물과 지방은 내가 챙기지 않아도 너무 들어와서 문제이지 부족하지는 않다. 배부른 영양실조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다. 모든 식이요법의 가치는 몇 사람의 성공 사례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채식 위주의 식사, 정말 현대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식사이다. 육식을 많이 먹고 채소들을 안 먹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은 모두 생활습관에서 오는 병이다. 채식 식단을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질환이 없어지면서 뚜렷한 변화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결과다. 우리 세포는 기름진 트랜스지방, 가공식품을 알지 못한다. 세포가 좋아하는 채소를 넣어주니 자가 치유력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하는 채식 식단을 계속 유지했을 때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원시 시대에도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다. 새의 알, 새, 작은 동물들을 수렵해서 말이다. 식물성 단백질인 씨앗이나 채소로 충분했다면 위험을 무릅쓰며 자기보다 힘센 동물을 잡고 물고기를 잡아 먹었을 리가 없다. 한쪽에 치우친 식단이 최강의 식사인 양 선전되고 있다. 누군가에겐 최강의 식사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만난 질환을 가진 의료인들에게 모두 똑같은 식단을 해줄 수가 없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고 생김새, 머리카락도 다르듯 소화기관, 위, 간의 상태 또한 다 다르다. 홍삼이 면역력에 좋다고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검진 결과, 몸 안에 쌓인 독소량에 따라 다르게 식단을 가이드해준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어떤 한 가지 식단이 누구에게나 최강의 식사일 수가 없다. 먹거리 컨설턴트인 나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올바른 식사를 권장하고 있다. 식물성 단백질 85%, 동물성 단백질 15%의 비율의 식사, 채소와 과일의 비율도 85대 15인 식단을 말한다. 5대 영양소가 들어있는 올바른 식단이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이다. 책 안에 있는 힐링푸드 레시피는 구하기 힘든 해외 식재료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흔한 식재료와 제철 채소를 이용해 영양과 맛, 흡수율까지 고려해서 나온 레시피다. 5대 영양소와 파이토케미컬로 채워진 면역력 집밥의 세계로 여러분을 가이드한다. 우리 몸은 원시시대의 몸 그대로다. 각종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을 우리 몸은 알지 못한다. 이런 음식에 든 안 좋은 식품 첨가물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해 각종 염증과 질환, 암을 만들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건강한 진짜 먹거리를 전파하고 싶다. 독자들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주방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 싶다. 지혜로운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저지스러운 가공식품이 안 만들어져 건강한 가정이 되길 바란다. 필자와 독자를 위해서, 또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말이다. 건강한 문화와 건강한 가정의 시작은 엄마의 주방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고 가정 먹거리 연구소를 통해 진짜 먹거리를 알리고 싶다. 이 책은 지식만 전달하는 책이 아닌 내 입으로 들어가 내 몸을 지탱해주는 먹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실천하는 책이다. 올바른 지식이 건강 염려증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좋은 식습관이 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내 삶의 유통기한은 나의 밥상이 결정한다. 내 몸은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아니라 내가 매일 먹는 건강 음식으로 채운 내 몸이 고치는 것임을 잊지 말자.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나무와 구름을 비롯한 모든 것, 즉 전 우주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틱낫한. 여기까지가 프롤로그 내용이고요. 전체 목차를 보면 파트 1, 나는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았다. 파트 2, 면역력 떨어뜨리는 것의 정체. 파트 3, 면역력은 가정의 먹거리에서 시작된다. 파트 4, 몸속에 찌든 독소를 배출하는 식습관. 파트 5, 진짜 음식 대 가짜 음식, 음식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파트 6, 가정 먹거리 연구소의 면역력 레시피. 파트 7, 나를 살린 집밥 프로젝트. 이렇게 7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익히는 것보다 생으로 먹는 것이 영양소 파괴 없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번거로운 조리보다는 생으로 먹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익히면 비타민C는 파괴되지만 더 건강해지려면 비타민C가 일부 파괴되더라도 채소에 열을 가해 채소 고유의 농축된 활성물질의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거였어요. 생채소를 먹을 때는 비타민C나 효소를 섭취할 수 있긴 하지만 활성물질의 흡수율은 5%, 많아야 10%밖에 되지 않아서 좋은 물질은 90%나 그냥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생채소만 먹으면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 또한 흡수율이 문제일 수 있어요. 결론은 영양제보다 제철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는 것, 진짜 음식을 먹을 때는 재료 자체의 영양소보다는 그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가정면역혁명 책을 보면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2가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바로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강황의 커큐민인데요. 토마토는 생으로 먹을 때보다 익혀서 먹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는 지금까지 스텐팬에 물을 조금 붓고 토마토를 오븐에서 10분 정도 익혀서 먹었는데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올리브유와 같은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조리할 때 기름을 잘 안 쓰는 편이라서 왠지 느끼할 것만 같았는데 영양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도전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하나의 토마토 전체에 기름을 넣지는 못하고
익힌 토마토를 한 숟갈 떠서 그 위에 올리브유 한 방울 살짝 떨어뜨렸더니 생각보다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익힌 토마토가 들어있는 그릇에 올리브유를 살짝 더 넣어서 먹었습니다. 특별히 맛이 바뀌진 않았어요. 맛이 느끼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제가 적용해 본 것은 강황의 커큐민. 카레 먹을 때 후추를 넣어본 적은 없었는데 카레에 후추를 뿌려 먹으면 항암, 항염 효과가 좋은 커큐민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해요. 대체로 고기 등을 굽거나 삶을 때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후추를 뿌리고 같이 조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추는 열이 가해지면 아크릴아마이드 발암 물질이 10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조리할 때 미리 넣지 않고 조리가 끝나고 먹기 전에 뿌려 먹어야 하겠습니다. 가전면역 현명책에 잘못된 조리법이 만든 독소, 내 안에 찌든 독소 배출하는 법, 독소 배출 돕는 식사법, 밥에도 품격이 있다, 흡수율 높이는 조리법, 면역력을 높이는 레시피 12가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10년 뒤에도 후회하지 않을 집밥 식단을 위한 5가지 규칙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는다. 둘째, 토마토 보양수, 야채 스무디를 생활화하여 미네랄을 충분히 채워주자. 셋째, 하루 2리터 수분 섭취를 한다. 넷째, 소식을 한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5가지 규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는 것이 진짜 건강의 기본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건 약이 아닌 음식이다. 몸속에 찌든 독소를 배출하고 건강한 면역력을 획득하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는 힐링북 리더 마드송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